네, 안녕하세요. 엠베스트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지금 1강, 2강하고 3강 그리고 4강째에 들어갑니다. 4강에서는요. 하브르타와 독서법에 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자, 하브르타하고 독서? 어떻게 관계가 될까? 우리 어머님들 궁금하시죠? 오늘 4강에서 한번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자, 하브르타는 최고의 독서법이다. 자, 그 하나로 하브르타는 기초학습 체력을 만든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자, 우리 운동선수가 다음 시즌을 위해서 겨울 내내 몸을 만듭니다. 매일매일 체력단련을 합니다. 저희가 가끔 그 TV로 영상을 보지만 그 땀 흘리는 모습은 정말 대단한 노력과 열정이 없으면 그걸 해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할 만큼 그분들은 매일매일 이 체력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거든요. 자, 그런데 하브르타가 기초학습 체력이다? 네, 그렇습니다. 왜 기초학습 체력이냐면요. 우리가 매일매일 생각을 키우고 고민하고 또 다른 생각으로 사고를 확장시키고 다시 말하면 하브르타는 생각의 근육이죠. 생각이 힘입니다. 이거를 하루라도 걸으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하루 이틀 걸을 수는 있죠. 하지만 이거를 매일매일 체력 단련하듯이 이 학습을 매일매일 실천한다면 그것이 최고의 독서법으로 연결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하브르타는 완벽한 지문 읽기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하브르타가 지문 읽기. 자, 우리 어머님들 초, 중, 고 시절에 그 시험들 보셨죠? 국어 시험 보면은 그 지문 읽고 나서 문제를 풀지 않나요? 네. 근데 이 하브르타가 왜 완벽한 지문 읽기냐? 어떤 이야기든 어떤 그 한 줄의 글귀든 탈무드든 시사든 그 안의 것을 깊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통해서 그 지문 안에서 무엇을 전하고자 하는지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 토론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지문 하나를 실은 토론 과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읽어낸다는 겁니다. 그 과정도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하브르타의 생명은 지속성이다. 네, 하브르타는 마법의 학습법이나 마법의 질문의 공부법, 마법의 독서법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브르타를요 매일매일 실천해야 됩니다. 그 매일매일이 한 달, 두 달 가지고 되지 않다는 겁니다. 지속성을 갖고 꾸준히 1년, 2년, 3년 제가 말하는 하브르타 식공백행 네, 그 10년 정도는 최소한 지속성을 갖고 집에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실천하는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하브르타의 어떤 생명력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우리 아이들의 생각의 힘과 생각의 근육들이 자랄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 마지막으로 하브르타는 최고의 공부법이다. 자, 우리가 방금 말했던 지문 읽기가 완벽하게 된다는 건요. 어떤 글이나 어떤 내용도 완벽하게 소화해내는 거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자, 생각에 힘이 있고 생각에 근육이 있을 때 다른 어떤 학문도 접근하는데 굉장히 용이하고 편하게 갈 수 있고 어떤 면에서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게 공부법이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하브르타는 최고의 공부법이다. 네, 맞습니다. 왜 맞는지 좀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브르타는 기초학습 체력을 만든다. 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수많은 개념들을 접합니다. 네, 그 수많은 개념들을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버리면 이거는 생각의 근육 힘이 자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하나를 놓고 깊게 누구랑 짝이랑 또는 부모랑 또는 선생님이랑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통해서 깊게 토론을 했을 때 그것이 생각의 힘이고 그것이 생각의 근육이고 다시 말하면 그것이 기초학습 체력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정말 이런 얘기가 있어요. 탈무드에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제자가 오랫동안 탈무드를 공부하고 왔어요. 그리고 스승인 랍비한테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제가 이제 공부를 완벽하게 했습니다. 자, 저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랍비는 말합니다. 자, 책을 펴라. 자, 여기에 있는 내용을 너가 한번 얘기해봐라. 이 제자는요, 거기에 있는 논제거리를 또는 토론했던 거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확하게 다 외워서 설명했고 거기 있는 모든 과정을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 스승은 얘기합니다. 틀렸다. 그래서 제자는 당황하죠. 완벽하게 말했는데 왜 틀렸다 그러지? 그럼 스승님 다시 그다음 다른 페이지를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 좋아. 다른 페이지 하나 딱 넘겼어요. 자, 그 제자는 거기는 더 어려운 논제거리가 있었고 또 더 심화된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는 그걸 또 완벽하게 선생님 앞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그때는 자신이 있었겠죠. 그러자 스승은 다시 말합니다. 틀렸다. 이 제자는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첫 번째보다 두 번째 어려운 걸 더 잘했기 때문에 칭찬을 들을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죠. 스승은 얘기합니다. 네가 완벽하게 외워서 나한테 말한 건 또 다른 탈무드 책이라는 것이다. 그 이상도 아니다. 또 다른 탈무드 책 한 권인 것이다. 너는 이 안에서 질문을 찾아내야 된다.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너는 아닌 것이다. 네,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그냥 암기하는 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교과서를 암기했다 그럼 교과서 한 권을 그대로 다시 베껴놓은 거나 똑같습니다. 그거는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서 내가 궁금한 것들을 찾아내서 나의 생각을 키워가야 된다는 거죠. 내 사고를 확장시켜 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공부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브루타가 뭐라고요? 짝하고 대화하고 질문하고 토론하고 논쟁까지 간다 그랬죠. 네, 그랬을 때 그 모든 것이 질문을 통해서 내가 생각하고 상대에게 얻고자 하는 걸 얻고 또 상대의 생각을 통해서 내 생각이 더 확장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기초학습 체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브루타는 생각의 근육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탈무드 이야기입니다. 사람을 바보로 만드는 것. 자, 어떤 바보가 현자에게 가서 말했다. 저는 제가 바보라는 것을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이 일에 대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제발 저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조언해 주십시오. 현자는 감탄하며 칭찬조로 말했다. 오, 나의 아들아, 내가 바보라는 사실을 안다면 너는 분명 바보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모든 사람이 제가 바보라고 말을 하지요? 그 사람은 불평했다. 현자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책망했다. 내가 자신이 바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사람들이 하는 말만 듣는 것을 보니 너는 틀림없이 바보로구나. 자, 여기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현자가 이 제자가 생각하는 것은 어떤 것을 얘기해 주고 싶었나요? 이 제자가 처음에 바보라 그랬어요. 스승님, 제가 바보입니다. 현자는 왜 기뻤을까요? 스스로 내가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실토하는 것 자체가 이건 굉장한 경지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현자는. 그런데 다시 좀 얘기를 이어가다 보니까 아니, 남들이 나를 바보라고 하니까 제가 바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자는 뭐라 그래요? 아, 정말 네가 바보구나. 자, 이런 얘기를 자, 집에 아이가 어느 날 학교 갔다 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친구들이 나를 바보라고 놀렸어요. 이랬을 때 우리 어머니들 어떻게 할까요? 누구니? 누가 바보라 그랬니? 자, 이렇게 하겠죠. 그리고 바보라고 했던 애들한테 뭐 어떤 비난 섞인 얘기를 한다든지 우리 아이를 위로해 주기 위해서 어떤 그런 액션을 취하겠죠. 하지만 평상시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고 토론을 한다면 내가 나를 바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바보가 아닌 것이고 내가 스스로 부족함을 깨우쳐서 내가 좀 부족하구나 라고 느꼈다면 그건 내가 그거 부족한 걸 채워가면 되는 것이구나. 누가 나를 바보라고 해서 그거를 상처받고 진짜 바본가 봐 하고 울거나 자존감이 상하거나 자존심이 상하거나 할 필요는 없는 거구나. 이런 걸 누구랑 나눠야 된다고요? 내 집에서 부모님과 엄마와 아버지랑
네. 그랬을 때 밖에서 아이가 다른 친구들이 이렇게 놀렸을 때 전혀 개의치 않고 상처받지 않고 그렇게 놀리는, 친구를 놀리는 그 친구가 잘못됐다는 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전혀, 예, 아이는 흔들림이 없다는 거죠. 왜? 나는 바보가 아니니까요. 네.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것들이요. 일상에서 이런 탈무드 이야기는요.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정된 일을 다 탈무드 안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매일매일 이런 어떤 가정하에 너라면 어떻게 할 것이니? 너라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이런 것들을 정말 하루도 빠지 않고 어떤 아까 말씀드린 기초 학습 체력, 생각의 근육들을 키워나가는 거. 이것이 하브루타의 위력이고 힘입니다. 자, 제가 아까 하브루타는 완벽한 지문 읽기다라고 말씀드렸죠. 네, 무슨 얘기인가요? 결국 우리가 독서도요. 한 장 한 장 지문 읽기입니다. 예, 독서도요. 한 권의 책이긴 하지만 한 장 한 장을 깊게 생각하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문 읽기예요. 다시 말하면. 자, 그랬을 때 그 지문 읽기도 혼자 그냥 읽어가는 거. 네, 혼자 읽어가는 건 아까 뭐라 그랬죠? 그냥 단순히 읽거나 암기하는 거는 나의 힘으로, 나의 어떤 하나의 개념으로 깊게 자리 잡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네, 하브루타식으로 질문을 들어가고 한 줄에 단어 하나에 질문을 들어갔을 때 그건 깊은 간접 체험인 겁니다. 예. 독서가 간접 체험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혼자 조용히 읽어가는 거랑 누군가랑 하브루타 짝이랑 질문으로서 문장 하나하나를 짚고 넘어갔을 때하고 그 깊이 차이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네, 수십 권을 읽는 것보다 한 권을, 한 장을, 한 페이지를, 한 줄을 깊게 토론하면서 읽어가는 것이 진짜 생각의 힘을 기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또 탈무드 이야기 하나 볼까요? 누구의 책임이 클까? 자, 배우 커크 더글러스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 있었다. 어느 날 그의 아버지는 유대계 해당의 와인을 모두 마셔버렸고 그것이 발각되어 문제가 되었다. 그러자 커크 더글러스 아버지는 다음과 같이 항변했다. 내가 손만 뻗으면 마실 수 있는 곳에 와인을 놓아둔 랍비아 교회 담당자가 첫 번째 책임자다. 내가 알코올 의존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니 와인을 좀 더 엄중히 관리했어야 했다. 내가 죄를 범한 책임은 저들의 관리 태만에 있다. 자, 우리 어머니들은 이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질문을 낼 수 있을까요? 자, 어떤 질문을 낼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질문이 나올까요? 배우 커크 더글러스는 누구일까? 네, 찾아볼 수 있겠죠. 우리 어머님 세대에 아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좀 오래된 배우이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네. 또 알코올 의존증이란 뭘까? 네, 물론 아시겠죠. 하지만 아이들은 모를 수 있어요. 의존증이라는 말을. 네. 그 다음 또 왜 아버지는 알코올 의존증에 빠지게 됐을까? 이 한 줄의 문장에서도요. 수많은 질문이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네. 유대교 해당은 왜 와인이 있을까? 커크 더글러스 아버지는 자신의 책임이 아니고 왜 해당 관리자의 책임이라고 했을까?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교회 안에 알코올 의존증의 환자가 있다면 와인을 좀 더 다르게 관리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질문도 들어갈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중학생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이걸로 하브루타 논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의 말이 옳다. 아버지에게 책임이 있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아니면 회당의 관리자가 책임이다.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논쟁이 들어가 보는 겁니다. 자, 이런 얘기를 해요. 친구들은 자,
중학생 정도 친구들이라면 의존증 얘기가 나오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죠? 게임 얘기가 나옵니다. 네. 게임 중독 얘기가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아이들은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른들도 내가 경험한 거, 내가 체험한 걸 가지고 이야기 속에 다 투영을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학생 정도 되면요, 게임 중독 얘기가 당연히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의존증이라 그러면. 자, 그랬을 때 친구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주변에 게임 PC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된 겁니다. PC방 책임자입니다. 자, 이 아버지가 말했던 것처럼 말하는 거죠. 자, 또 다른 친구들은 얘기합니다. 아니지. PC방이 있어도 나는 가서 잠깐 즐기고 나오고 그게 중독되지 않았어. 모두가 중독된다고 할 수는 없어. 그걸 잠깐 즐기고 나오는 친구들도 많아. 그런데 그거를 자, 중독이 됐다. 근데 그 PC방 아저씨나 게임 회사를 탓을 한다. 그래서 상황을 바뀔까? 자, 이렇게 논쟁이 들어갑니다. 결국은 친구들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 그래, 이거 어떤 이 결과가 내가 와인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거가 회생 책임자한테 막 돌린다는 게 어쩌면 자기 자신을 컨트롤 못한 자신이 책임이 더 큰데 그걸 남에게 전가시키고 하려는 거 아닌가?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결국은 논쟁을 할 때 친구들이 좀 받아들여요. 그래, 맞다. 적당히 즐기고 나온 친구들도 있지. 나처럼 게임이 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그거를 PC방 사장님과 게임 회사를 탓해봤자 나의 상황은 변하지 않아. 그럼 결국은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해야 되겠네. 이렇게 친구들 간에 얘기가 주고받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이렇게 탈무드 이야기하네. 내가 경험한 것들, 체험한 것들을 자꾸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나는 어떤가, 나라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렇게 자꾸 나라면이 투영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깊게 간접 체험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 친구들이 그 세상의 수많은 가정을 설정해 놓고 그거를 미리 간접 체험을 끝없이 지속성을 갖고 10년 정도 했을 때, 그랬을 때 나는 생각의 힘과 사고의 확장과 어떤 질문의 삶,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많은 동기, 학습 동기, 목표의 동기, 또 어떤 삶의 동기, 이것들이 나온다는 거죠. 네, 제가 지금 계속 말씀드립니다. 하브르타의 생명은 지속성이다. 네, 자, 이 유대인들이요 3,000년 이상 해온 겁니다. 그래서 효과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주일 한 달 해보고 안 돼요. 우리 애들 잘 안 돼. 아우, 저희 남편도 안 되고 저도 잘 안 되고. 네, 안 되는 거 당연합니다. 유대인들이 3,000년 이상 해온 걸 3주 했다고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도 조금씩 우리 아이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 정말 제대로 된 인재로 성장하기 위해서 암기하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그래서 그냥 어떤 목표나 어떤 생각의 힘, 삶의 힘, 이게 없이 누군가 밀어붙이니까 하는 그런 친구들이 아니고, 진짜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 스스로 찾아내는 동기, 이걸 가지고 삶을 굳건하게 자기 자신을 리더해가는 그 리더가, 우리가 말하죠, 지도자, 리더는요, 누구를 리더하는 게 아니고 나를 리더를 해야 돼요. 내 자신을 제대로 이끌어가는 게 진정한 리더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진정한 리더가 될 수 있는 힘의 근원이 이렇게 지속성을 가져야지만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요, 최소한 매일매일 자녀랑 얘기하지만 일주일 중에 하루 정도는 이렇게 식탁을 풍성하게 차려놓고 자녀와 아내와 그 다음 날까지, 금요일 날 시작했으면 그 다음 날까지 어떤 지속성을 가지고 시간을 충분하게 잡고서 어떤 토론을 하고 질문을 하고 생각을 나누고 그런 문화가 3,000년 이상 되어 왔다는 거죠. 하브르타의 생명은 다시 말하면 지속성입니다.
그냥 한두 번 해서는 절대 효과가 없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좋은 습관은 자녀의 인생을 바꾼다. 자, 우리나라 그 카이스트의 뭐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기자가 아니 어떻게 두 자녀를 이렇게 최연소 박사학위를 받겠습니까? 어떤 교육법이 있습니까? 라고 질문하자 이 교수님 말씀하셨어요. 난 한 일이 없다. 단지 내가 매일매일 내 애들이랑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일상의 대화를 나눈 것 뿐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 일상의 대화가 이 아이들을 그렇게 생각의 힘을 길러준 거죠. 네. 수많은 개념들을 부모랑 나눈 거죠. 그것이 그들의 동기로 이어졌고 사고의 확장으로 이어졌고 네. 그 동기가요. 누가 외부에서 주는 동기가 아니고 스스로 올린, 스스로 만든 동기였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꼭 박사학위를 받아서가 아닙니다. 네.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죠. 그 힘이 매일매일 밥상에서 아버지랑 30분 정도 나눈 그 일상의 대화였다는 겁니다. 또 이렇게 얘기했죠. 그 하버드에 합격한 유대인 친구가 하버드 인터뷰가 제가 아버지랑 토론했던 것보다 훨씬 쉬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게 무엇입니까? 청소년기까지 집에서 끝없이 토론했던 수많은 개념들이 이 친구의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버드에서 어떤 인터뷰를 했을 때 문제 해결 능력을 질문하는데요. 그 문제 해결 능력이 이미 수많은 가정에서 다 축적된 힘으로 자리 잡혀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요. 스승이 되라는 거요. 어려운 과목을 가르치라는 게 아니고요. 서로 생각을 나누고요. 그 생각을 서로 힘으로 자리 잡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생각 힘을 길러주는 겁니다. 질문을 통해서 길러주는 겁니다. 네. 이런 생각의 힘은 다른 모든 학습과 모든 삶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생각의 힘이 우리 부모님들이 이걸 해주자는 겁니다. 자, 하브르타는 최고의 공부법. 지금 제가 여지껏 말씀드린 게 모두가 공부법입니다. 결국은. 공부법이 뭘까요? 어떤 뭐 지식적인 거 한 챕터 더 나가고 안 나가고가 아니고요. 이 생각의 힘 자체가 모든 공부를 할 수 있는 근간의 힘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많은 인문학 서적을 읽고 많은 것들을 간접 체험하는 것 자체, 지식도 간접 체험하는 것 자체가 예, 뭔가요? 생각의 힘과 지식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질문을 통해서 진짜 질문을 통해서 내 것으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최고의 공부법이라는 거죠. 네, 이 4강은 여러분들과 하브르타는 최고의 공부법이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